안녕하세요, 명쾌한 최 원장입니다. 지금까지 간 영상들 너무 어려운 이야기들을 들어주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오늘 영상은 좀 쉽습니다. 잔소리거든요. 진료받고 계신 간 환자분들을 그간 봐오면서 진료실에서 미처 하지 못했던 속 얘기를 해볼까 싶습니다.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간 상태 비슷하고 증상 비슷하면 저거 내 말을 하는 중이구만 생각을 하시겠지만, 명쾌한 알러지 치료를 받고 계신 간 환자분들은 다들 똑같이 생각하고 있는 중입니다. 딱 골라서 한 분을 혼내려고 찍은 영상은 아니니까 너무 마음에 상처받지 마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께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정보를 드리고자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자, 명쾌한 최 원장을 찾기 전에 식이요법부터 해보십사 말씀드렸습니다. 간경화 식이요법을 해보면 딱 두 가지 패턴으로 나뉩니다. 속이 편해지고 화장실 가는 것도 편해졌어요. 복수가 차는 게 느려졌어요. 이런 식으로 반응하시는 분들이 계시고요. 별로 효과를 못 느끼겠어요. 오히려 더 간지럽고 더 메스껍고 불쾌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간경화 말기 환자분들을 기준으로 볼 때 제 눈에는 두 그룹의 큰 차이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속이 편해졌든 그렇지 않든 간에 식이요법만으로는 간경화 말기가 나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명쾌한 알러지 검사를 해보면 간경화 환자분들의 99%는 간경화 식이요법에서 주식으로 먹는 현미나 콩 등의 곡류에 다 알러지가 있다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간경화 식이요법을 해보시고서 불편한 느낌이 드셨던 거고요. 그러면 그렇게 드시고서 속이 편하셨던 분들은 왜 그러냐? 그래도 그 식이요법이 지금까지 드셨던 식단보다는 나았던 겁니다. 간에 최대한 무리가 가지 않는 방식으로 설계를 해놨기 때문에 알러지가 아예 없는 건 아니라도 그나마 비교적 편한 느낌이 드셨던 겁니다. 그런데 효과는 그게 다예요. 속이 좀 편해졌다고 해서 간경화가 낫고 간세포가 살아난다는 말이 아닙니다. 식이요법의 목적은 최대한 간이 무리하는 것을 막고 악화되는 속도를 늦추는 게 다입니다. 식이요법만 하고 있으면 안 되죠. 그 상태에서 명쾌한 알러지 치료로 간을 회복시켜야 그제서야 간경화가 호전될 수 있는 겁니다. 식이요법 상담하느라고 저희 스태프들은 하루 종일 전화통 붙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만 먹고 어떻게 살라는 말이냐 하면서 이건 먹어도 돼요? 저건 안 돼요? 이렇게 전화로 물으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유튜브에도 그런 댓글이 쌓여있죠. 그런데 알러지 검사를 해봐야 알죠. 검사도 안 해보고 전화상으로 대충 듣고서 뭐라고 답변 드릴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게 정답인데요. 사실은 알러지 검사 해볼 것도 없습니다. 몸에 에너지 충돌을 일으키고 안 맞을 확률이 99.9%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데스크에서는 영상에 찍어놓은 식이요법대로 드시라고 말할 겁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데스크 여직원들이 뭘 안다고 나는 명쾌한 최 원장한테 직접 가서 물어보겠어 하면서 예약을 잡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결론만 간단히 말씀드립니다. 데스크 여직원을 누가 가르쳤을까요? 명쾌한 최 원장이죠. 그러면 제 스태프들이 명쾌한 최 원장 식이요법 영상에 찍어놓은 말과 같은 말을 해야겠습니까? 다른 말을 하겠습니까? 이것은 너무나도 명확한 겁니다. 심지어는 명쾌한 한의원 찾아오시면 저는 식이요법 그다지 설명 안 합니다. 데스크 나가서 스태프들한테 물으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초전 때는 식이요법 설명하는 게 주 목적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얼마만큼 치료해야 간이 나올 수 있을 것인지 그 대책을 듣고 싶어서 명쾌한 최 원장을 찾으시는 거 아닌가요? 유튜브에 식이요법 영상 다 찍어서 올려놓고 알러지 치료하면 이 정도는 다 먹을 수 있다 2탄까지 올려드렸는데 저한테 무슨 식이요법을 더 설명을 듣고 싶으십니까? 그걸 얘기하자고 여러분에게 초진 1시간의 시간을 내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1시간 내에 여러분이 저성문 찍고 유턴할 수 있을 만한 대책을 내놔야 되는 것인데요. 그 힌트는 제가 갖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죠. 무엇을 어떻게 하다가 얼마만큼 간이 나빠졌는지, 그 핵심 원인이 무엇인지, 간이 나빠지는 속도보다 더 빨리 간을 호전시킬 수 있을 것인지, 그 정보는 여러분의 알러지 검사 결과, 그리고 제 질문에 대한 여러분의 답변, 그리고 여러분이 병원에서 떼오신 각종 자료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명쾌한 최 원장의 대책을 듣고 제대로 이해하시기에도 바쁠 겁니다. 여러분께 내드린 핵심적인 시간에 식이요법 읊으라고 하지 마세요. 그런 질문은 지혜롭지 못합니다. 자, 명쾌한 최 원장을 찾아오셔서 명쾌한 알러지 검사를 해봤습니다. 안 봐도 뻔합니다. 알러지가 너무너무 많이 나올 예정입니다. 달걀 단백질도, 우유 칼슘도, 야채 과일 채소도, 현미, 백미, 밀가루, 옥수수도, 소고기, 돼지고기, 육류도, 생선, 조개, 해산물 할 것 없이 다 알러지 있다고 나올 겁니다. 비타민, 미네랄, 유산균, 아미노산 등등 각종 영양제도 다 음식의 유효 성분을 농축해서 먹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갖고 오신 각종 건강기능식품도 다 알러지가 나올 예정입니다. 그런데 그게 명쾌한 최 원장이 돈 많이 벌려고 수를 쓴 것이겠습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최면을 걸어서 없는 알러지도 있다고 만들고서 이거 다 치료해야 간이 낫는다고 협박하는 거겠습니까? 먹은 음식이 위장을 거쳐 소화 흡수가 되고 변으로 나왔다고 끝난 게 아닙니다. 쪼개진 음식 성분이 다 간으로 가서 화학 반응을 거쳐 몸에 해가 없는 형태로 전환돼야 합니다. 그렇게 해독할 수 있으면 밥인 거고 해독을 못하면 독이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간세포가 흉터 조직으로 변하면서 간이 딱딱해지고 쪼그라들었어요. 그래서 간 기능이 떨어졌죠. 그러면 그 상태에서 해독 작용도, 물질의 합성 반응도 잘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몸에 들어온 음식이든 약이든 제 역할을 하기 어려워지고 부작용만 많아집니다. 그것을 근육반응 검사로 체크해 본 겁니다.
그래서 이 음식 저 음식이 다 불편하다고, 에너지 충돌이 있다고, 알러지가 있다고 나온 겁니다. 그걸 어쩌겠습니까? 그 상황을 보시고서 나 이렇게 알러지 많으면 뭘 먹고 살라고 합니까? 이렇게 물으십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거저거 드시지 마세요 말씀드린 거 아닌가요? 그렇다고 해서 아무것도 안 먹고 굶으면 안 되죠. 간이 나빠져서 죽는 게 아니라 굶어 죽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알러지 많다 얘기한 게 아니고 몸에 좋다고 이것저것 챙겨 드셔봤자 그 음식이나 영양제나 약 중에서 간경화를 호전시킬 만한 것이 없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병원 주치의가 간경화는 낫는 병 아니다, 약도 없다, 여기서 악화되지 않게만 바랄 뿐이다, 이상한 민간요법 하지 말아라,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듣지 않으셨나요? 명쾌한 알러지 검사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왔을 뿐입니다. 단 저는 알러지를 치료해서 음식이 몸에 맞게 만들고 간의 부담과 충격을 줄여줘서 간이 살아나게 만들자는 전략이죠. 알러지 치료하는 거 외에 저에게 무슨 대책이 있겠습니까? 자, 명쾌한 체원장 찾아오실 때 병원의 검사 자료와 의무 기록지를 꼭 가져오십사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그걸 잔소리로 여기시고 데스크 스태프들과 실갱이를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거 귀찮게 다 떼와야 되냐고, 그거 없어도 알러지 검사해 보면 다 나온다 하지 않았냐고, 그거 때려갈 시간이 없으니까 몸만 가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명쾌한 체원장을 무당으로 만들고 싶으신 모양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오시면 알러지 검사를 통해서 뭐가 문제인지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알러지 검사를 다 했어도 의무 기록지에 적힌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엄청 중요합니다. 여러분께 여쭤보면 어떤 타이밍에 몸 상태가 확 나빠졌는지, 그 당시에 수치가 어땠는지, 처방받은 약이 무엇인지, 언제까지 드셨는지, 약을 드시고서 좋아졌으면 얼마나, 나빠졌으면 얼마나 수치가 변했는지 다 아시는 분들은 없으십니다. 병원 주치의는 좋아졌네요, 3개월 후에 오세요, 나빠졌네요, 약 추가해드릴게요, 그렇게만 말했을 수는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들께 결론만 간단히 얘기한 거죠. 근거 없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하게 된 스토리가 의무기록지에 다 적혀 있습니다. 저는 그게 필요한 거죠. 여러분을 낫게 만들 전략을 세우는데 그 정보가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데스크 스태프들이 지시하는 내용은 다 제가 하는 말인 줄 믿고 지시사항을 따라주시면 좋겠습니다. 자료 떼오라 말씀드리면 자료를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주의할 사항은, 여러분은 간 진료 받을 생각이시기 때문에 간에 대한 자료만 떼오십니다. 당뇨 자료는 안 가져오십니다. 그런데 당뇨가 있으면 간이 나빠진다 말씀드렸죠. 고혈압, 고콜레스테롤 다 마찬가지입니다. 자가 면역질환, 루푸스, 쇼그렌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은 간 하나를 보시지만 저는 전신의 모든 질환을 다 봐야 합니다. 간 질환은 그저 가지일 뿐이고 뿌리는 엉뚱한 곳에 깊이 내려 있을 수도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당뇨 20년의 간경화 초기신 환자분, 간경화를 낫게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당뇨를 뿌리 뽑아야 됩니다. 저는 간경화만 치료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당연히 당뇨 치료도 잘 합니다. 그런데 간경화 자료만 가져오시고 당뇨 자료는 안 가져오셨어요. 그러면 저는 깊이 있는 상담을 못하겠죠. 그냥 여러분의 기억에 의존해야 하는데 그것은 오류가 많습니다. 여기저기 아팠던 것에 대한 자료를 같이 가지고 오시면 좋겠는데요. 어떤 질환은 간이랑 상관이 있고 어떤 건 상관없냐, 언제 것부터 의무기록지를 가져와야 되느냐, 그런 것은 데스크 스태프들이 다 안내를 해드릴 겁니다. 그런데 데스크 여직원들 하는 말을 못 믿겠다고 하시는 분, 그렇게 말씀하시는 환자분들은 진료 못 해드립니다. 명심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명쾌한 체원장을 찾아오셨습니다. 간경화 초기에 오시는 분은 너무 병을 가볍게 보시는 경향이 있습니다. 중기 이후 말기에 오시는 분은 때로는 본인의 몸 상태를 모른 채 완치를 바라십니다. 초기는 생활관리를 잘 하시고 알러지 치료를 제때 잘 받으시면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간경화 중기는 초기로, 말기는 중기의 몸 상태로 최대한 몸을 회복하여 간이식까지 가지 않고 정상 생활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제 목표입니다. 그런데 간경화 중기, 심지어는 간경화 말기에서 저를 찾아오셨는데 제가 언제 완치됩니까? 언제 완전히 낫고 남들처럼 음식을 마음대로 먹을 수 있습니까? 물어보시는 분들이 아직도 참 많습니다. 이 영상도 벌써 진작에 찍었었는데요. 간경화 초기는 정상 회복 후에 남들처럼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평생 간을 의식하고 조심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발목이 부러졌어요. 깁스를 하고 나와서 이제 잘 걸어다니고 잘 뛰어다닙니다. 완치되었죠? 그러나 부러졌다 붙은 발목이 의식이 되기는 하시죠? 그런 느낌입니다. 방만한 생활을 하시면 간이 또 나빠질 수 있습니다. 당연한 겁니다. 간이 안 나쁘던 사람도 방만한 생활을 하면 간이 나빠집니다. 같은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명쾌한 알러지 치료를 했으니까 평생 간은 걱정할 필요 없다? 완치됐다?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치과에 가서 썩은 일을 다 치료했는데 또 썩은 것은 본인이 관리를 안 한 탓입니다. 간경화 중기라면 제가 치료를 다 해드린 후에도 적어도 1년 이상 식사 조절을 하셔야 됩니다. 간경화가 아예 없었던 수준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고 남은 간 기능을 베스트 컨디션으로 끌어올려서 조심조심 관리를 하신다면 정상인과 동일하게 활동하며 같은 밥상에 같은 반찬을 드시면서 살 수 있습니다. 간경화 말기 환자분이 저를 찾아오시면 저는 그분이 겪는 각종 합병증을 잡는 데 1차 목표를 둡니다. 간성 혼수, 황달, 복수, 식도 정맥류가 일단 보전이 돼야 됩니다. 합병증이 낫기 위해서는 철저히 식사요법을 지켜야죠. 그래서 합병증이 잡히면 그 다음에 물으시더라고요. 간은 언제부터 좋아집니까? 지금 약을 복용한 것이 없는데 합병증이 호전이 됐어요. 그게 이미 여러분들의 간이 좋아진 겁니다.
혈구 수치가 최악에서 조금씩 정상 방향으로 좋아지고요. 간경화 중기 수준까지 회복이 된다면 혈액 수치가 대부분 정상 범위 안으로 돌아옵니다. 혈소판 수치도 5만이 안 되다가 치료가 되면서 7만, 8만, 운이 좋으면 10만을 넘기도 합니다. 이 정도면 정말 여러분은 지옥 문턱을 찍고 돌아온 겁니다. 석 달 남았으니까 간이식 준비하라는 말을 듣다가 이제는 간이식 하라는 말은 안 듣고 살 수 있게 되신 거죠. 여기서 나도 돼지갈비 한번 구워 먹고 싶다, 나도 뷔페 가서 양껏 먹어보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식이요법을 멈추면 안 됩니다. 1년에서 2년 정도는 식사요법을 꾸준히 하셔야 됩니다. 언제 정상 식사를 할 수 있습니까? 그런 질문을 하지 마세요. 말기 환자분은 죽지 않고 살 수 있게 된 것에 감사하셔야 됩니다. 제가 나중에 여러분들 상태를 보면서 한 분 한 분 다르게 가이드라인을 드릴 겁니다. 그런데 이제 명치환 알러지 치료 시작한 지 몇 번 안 됐는데 끊임없이 저에게 음식을 더 먹게 해달라고 조르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데스크에서 원하는 답을 못 들으니까 치료받으러 진료실로 들어오셔서 치료는 안 받으시고 매번 이거 먹어도 될까요? 저거 먹어도 될까요? 질문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사실 이런 분들이 가장 저를 곤혹스럽게 만드는 분들입니다. 분명히 초진 때 가이드라인을 드렸고 예외는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드셔도 된다는 음식만 드세요. 그 식단이 안 맞거나 많이 불편하시면 그 식재료 중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 체크할 겁니다. 아마도 드시던 것 중에 안 맞는 것을 빼게 되겠죠. 어느 정도 치료가 진행될 때까지는 이것은 바꾸지도 양보해드리지도 못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은 못 먹는 음식인데 먹게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 말을 들어드리면 어떻게 되나요? 수치가 나빠집니다. 합병증이 호전되는 속도가 느려집니다. 뭔가 탈이 나고 응급실에 갈 확률이 높아집니다. 제가 여러분과 타협을 하면 할수록 예측하지 못하는 사건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여러분이 입에 당기는 음식, 그러나 아직 치료되지 않은 음식을 매일 먹다 보면 꼭 티가 납니다. 말기 환자분이라면 여러분이 목숨을 걸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FM대로 식사하시고 저에게 따로 음식에 대한 질문은 묻지 말아주세요. 치료와 직접 관련되지 않은 부분은 데스크 스태프들을 통해서 저에게 질문 남겨주시거나 메신저나 톡톡으로 연락 주시면 제가 따로 연락드리거나 스태프들을 통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료실에서 치료할 때는 치료에만 집중이 되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말하고 싶지 않은데 오늘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됐네요. 제가 블로그나 유튜브에서는 말이 많은데요. 진료실에서는 로봇 같다는 이야기를 종종 듣습니다. 제가 진료하는 중증 환자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수시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오신 검사 자료를 살펴야 하고 많은 샘플들에 대한 알러지 반응을 체크해야 하고 악화될 만한 요인을 다 생각해내서 잔소리를 하고 주의를 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오래 들어드리지 못하는 부분은 늘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매번 적으시는 설문지의 증상을 체크하며 문진하고 직접 여러분의 안색이나 복수, 부종, 그 외의 증상을 직접 체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별 말이 없다면 순조롭게 치료가 잘 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제가 신경을 써야 하는 분은 중증이면서 치료 효과가 더디고 영향을 심하게 앓는 분들이죠. 그래서 진료실에서 저와 시간을 많이 보내는 것이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는 말을 거듭 드릴게요. 제가 말을 많이 하는 분들은 치료가 뭔가 이상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냥 여러분의 알러지 치료가 순조롭게 잘 진행되고 있다면 별말 없이 오늘 이거 치료할게요, 그런 소리만 듣다가 오실 겁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질문하시면 그 질문에는 최선을 다해서 답변을 드리겠죠. 그래서 나에게는 왜 이렇게 시간을 할애해주지 않냐, 이런 생각은 행복한 고민이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언제 효과가 납니까? 이렇게 물으시는 간 환자분들도 많으십니다. 매번 치료를 할 때마다 효과는 납니다. 그렇지만 나이가 많으시고 항암제나 면역 억제제 같이 강한 약물을 사용했던 경험이 있을수록 치료 반응은 더뎌집니다. 그리고 체질이 무척이나 예민한 경우, 성격이 강박적이고 완벽주의자인 경우에도 효과가 더딘 경향이 있습니다. 명현도 심하게 나오죠. 한 번의 치료를 해도 쉽게 안 넘어가고 꼭 티를 내고 넘어갑니다. 이런 경우는 제법 기다려야 합니다. 예민한 만큼 많은 알러지가 치료돼야 그제서야 효과를 느끼실 겁니다. 그런데 다 마찬가지 아닐까요? 수학과외 하는데 30점이던 학생을 80점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과외 효과가 언제 날까요?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아니, 지금 성적이 올랐잖아요. 그런데 어머니가 강박적이고 예민하고 완벽주의자입니다. 80점은 성적이 아니죠. 90점은요, 95점은요. 이 어머니는 아이 성적이 100점이 되어야 과외 효과가 난다고 느껴지실 겁니다. 강박적이고 예민한 완벽주의 성향의 간 환자분들은 몸 상태가 이런 식으로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80점도 좋아하시는 분은 진작에 효과를 보셨습니다. 그러나 조금의 불편감도 못 참으시면 더 기다리셔야죠. 제가 명쾌한 블로그에 드라마틱한 환자분들, 첫 치료부터 효과를 보시고 쭉 나와서 금방 졸업하신 분들, 10회 만에 다 치료하신 분들, 그런 이야기를 적어놨는데 그런 분들은 성격이 많이 털털하십니다. 뭐 내가 죽고 난 다음에 이야기를 뭘 걱정해, 알아서들 사는 거지, 지들이 잘 먹고 잘 살겠지, 내가 무슨 상관이야, 이러면서 허허허 웃으세요. 그런 분들이 잘 낫습니다. 그래서 제가 텔레비전 보고 드라마 보고 들어누워서 놀고 주무시라고 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들어누워 쉬시라고 말씀드리다 보니 또 생각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간경화 말기 환자분들을 운동하지 말라고 영상을 올렸는데요. 이 영상 보시고서도 말이 많습니다. 간이 나빠지니 근육이 빠져서 못 걷는 분, 들어누워 있다가 죽게 생겼다고, 이래도 운동을 안 해야 되냐고 굳이 저를 찾아오셔서 그 말을 못 믿겠다고 하시고 진료를 안 받고 가셨어요. 저를 안 믿으면 안 오시면 됩니다.
자, 간경화 중기, 특히나 간경화 초기 환자분들, 근육이 빠지지 않게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위중하지 않으신 분들은 운동을 하셔야 됩니다. 무리가 되지 않는 선에서, 운동하고 필요해서 넉다운 되지 않는 선에서 말이죠. 그러나 말기 환자분들은 제발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운동에서 근육 상태가 좋아지고 간경화에서 회복될 가능성보다 움직이다가 다쳐서 사고가 날 가능성이 20에서 30배 정도 많습니다. 알러지 치료 잘 되고 있었어요. 합병증 좋아지고 수치도 좋아지고 식이요법 잘 따라오시고 느낌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넘어졌어요. 부딪혔어요. 그리고 팔이 부러졌어요. 뇌출혈이요. 입원했죠. 언제 나오실지 모릅니다. 몸을 움직이다가 다치시는 분들을 너무 많이 봅니다. 운동이 뭐예요? 침대에서 일어나다가도 다치십니다. 그런 분들이 근육 운동이요, 조깅이요 못하십니다. 보호자분들 운동 강요하지 마시고요. 산책은 가능합니다. 환자분들 제발 조심조심 움직이시길 바랍니다. 이제 잔소리를 마무리해야 되겠습니다. 간경화 치료를 하다 보면 늘 답답한 부분은 언제나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환자분들 몸 상태가 다 다르니 100명에게 100가지 다른 캐릭터의 잔소리를 해야 하는데요. 그게 사실상 어렵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오시기 전날에 여러분의 차트를 가지고 미리 여러분들에 대한 전략회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상태와 각종 질문에 대한 보고를 받고 매일 지시하면서 내일의 치료 항목을 준비하고 여러분의 몸 상태를 예의주시하며 신경 쓰고 있습니다. 저희 스태프들은 모두 다 여러분의 이름과 얼굴, 질병과 특이사항, 드시고 계시는 식단과 하물며 보호자와 가족 관계에 대해서까지 머릿속에 다 외우고 있고요. 부족하다면 죄송합니다. 언제나 노력하며 여러분의 회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도 힘내시고 희망을 잃지 마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의 영상이 도움을 주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고요. 질문 있으신 분들은 댓글을 달아주시거나 네이버 톡톡으로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